하기 전에요. 먼저 예시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민주 뭐 팟캐스트 유튜브 듣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윤석열한테 조국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임명될 때 그 과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윤석열은 조국이 사모펀드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하면 안 된다고 청와대에 대통령 독대시켜달라고 그런 식의 로비까지 했던 자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압색을 시작합니다. 일단 몇십 군데를. 사실상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지요. 입시비리 쪽으로. 그 과정에 부산대 의전원 등을 털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최성희라고 하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동양대 표창장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사모펀드 쪽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별 그렇게 유죄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조국 가족이 어떤 식으로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파렴치한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쳐진 압수수색만 최소 70건 이상인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식으로 집계 안 된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건 가까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항소심이 시작돼가지고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 있잖아요. USB, IP 문제, 컴퓨터 뻑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작이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컴퓨터 2대를 가져갔어. 근데요. 그 후가 아니고 그 3일 전에 SBS가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미리 보도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거 나중에 징계 먹고 중징계 받았거든. 잘못된 보도라고. 그러니까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 2대를 가져가기 전에 3일 전에 SBS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를 하는 거 생각해봐요. 이제 SBS가 궁예에 관심법이 있었던 거죠. 검찰 윤석열의 관심법이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3일 지나면 표창장 파일이 나오겠는데라는 관심법이 있어서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표창장 파일이 나와야만 정경심은 표창장을 위조한 파렴치미 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 컴맹이. 그러니까 이 구조로 놓고 보면 왜 컴퓨터를 뻑갔다고 하고 거짓말해서 USB 꽂아가지고 컴퓨터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가져가 버리느냐. 그건 증거의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제출 동의한 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다툼은 이제 없는 거죠. 아니. USB를 꽂을 때는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 검찰 그러니까. 직원들만 있었어. 직원들만 있었죠. 그럼 이미 손을 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심 판결을 잠깐만 요약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1심 판결을 하나씩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1심 판결은 일단 입시비리 관련 입시비리란 표현도 웃기죠.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 위조됐다고 했죠. 다음에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허위라고 했죠. 둘 다 이번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동양대 직원 한 명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있었거든요. 이메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의 위조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온 증거들로 보면 사실상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그거 위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보존 연구비를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다 있는데 왜 유독 동양대 총장 표창장 먹이만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턴십 의혹 관련해서는 이건 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뭐 24시간 해야 되는데 15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허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위는 허위니까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감옥에 4년이나 갇혀 있어야 될 범죄는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서울대 의전원은 1차 합격했는데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합격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진짜 중요한 건 동양대 표창장 등급 관련해서는 사실상 무죄 난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검찰도 정경심 교수도 이걸 위조할 능력이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무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모펀드 관련한 건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죠.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WFM 주식을 매수했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차명투자 의혹, 뭐 가족과 지인명으로 차명투자했다. 여기서 차명투자 의혹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지금 뭐 횡령혐의는 이미 무죄를 받았거든요. 다음에 블루펀드 관련 거짓 변경 보고 이것도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검찰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무죄 아니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하는 이런 차명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유죄를 뒤집을 만한 진술이 또 나와 버렸어요. 빌린 돈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대여금이다. 투자금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가 이거를 그 재판에서 증언을 함으로써 이 부분까지도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겉다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죄를 많이 엮으려고 했던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죠. 코링크 PE 직원들 시켜서 보관 자료 삭제 지시, 이게 유일한 유죄잖아요. 이 증언도 나온 거죠. 예, 코랭크 PE 이상훈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정 교수가 그렇게 시킨 거를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그 조동범 오촌 조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 어떻게 자 조작을 해도 정도껏 조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만 내용을 보더라도 이 그 코링크 PE 대표가 말한 내용들이 다 정경심 교수는 정말 모르고 대여금이고 조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대여금 10억을 투자금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투자금을 이제 그 검찰이 말하는 건 유상증자 형식으로 주식으로 취득한 거니까 투자금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 코링크 PE 대표는 그런 식으로 받은 건 맞지만 대여금 형식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한 게, 아니 유상증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자 배정으로 한 그 주식을 받는데 200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가 되는 게 100원이라면 뭐 2만 원에 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여금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뭐 그 증거 삭제 뭐 이런 거 조작 이런 것도 이분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자기들이 조금 애매하게 집행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삭제를 한 것이지, 정경심 교수님 측에서 어떤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동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어떤 자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링크 PE 대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찔리다 보니까, 조사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찔리다 보니까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한 것이고, 진짜 이거는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실제 주인은 익성이다. 그러면 그때 재판관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익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정경심 쪽이라는 이런 쪽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쪽은 지금 검찰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는 딸 입시에 관련된 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나중에 뭐 증거 인멸하려는 교사를 했다, 이 부분인데, 첫 번째 사모펀드 방금 유창희 씨 말씀처럼 저는 정경심 교수가 경제 용어나 경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느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 연루되게 됐느냐? 그냥 그 당숙모 투자 좀 하세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그 얘기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수입이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자를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득이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가처분 뭐 예금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럼 그거 그냥 두는 것보다
아니 조카가 뭐 경제 전문가니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맡긴 건데 이걸 실제로 그 사모펀드를 정경심 교수가 운용 전반을 좌지우지했다? 검찰 입장이 이거거든요. 전혀 이건 근거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네.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모펀드 관련한 조국 장관 가족이 어마어마한 비리라고 했던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그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허위였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장관내 수사의 시발점은 완전히 깨졌어. 근데 어떻게든지 조국 장관내를 유죄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입시 비리라고 한 사건이 끼어든 건데 지금 여기서 관련해 가지고 일단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는요. 재판부만 정상적이었다면 어차피 동양대 표창장 관련한 거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났어야 돼요. 그렇죠. 임정혁 같은 그 판사들이 사실상 검찰과 한 팀 선수로 뛴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는 그게 일단 뭐 위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걸 갖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검찰도 못하는 위조를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는 무죄라고 일단 보고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지금 유일하게 유죄가 나왔던 증거인멸교사 코링크 P 직원들을 시켜서 보관 자료 삭제 지시한 거. 요 유죄 난 것도 저는 지금 무죄 나는 상황까지 증언이 나왔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하나가 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차명 투자했다는 부분은 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불법이면 불법인데 요거 하나 갖고 지금 4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은 저는 아닌 거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가장 찌질했던 수사가 이런 거잖아요. 인턴십 의혹.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수료증 및 인턴십, 그다음에 키스트 분자 인식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다 허위였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민 무슨 입학을 취소시켜라 하는데 니들도 그랬던 거야. 간단히 말하면 없었던 일을 있었던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허드렛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인턴이 아니라든지 이런 식의 말장난한 거에 지나지 않아서 이건 사실상 법으로 지금 재판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또 얘기를 하자라면 최성애는 처음부터 조민을 모른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여기 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정 교수의 딸이 연구원 근무 확인 후 160만 원을 지급 결제를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민을 모른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난 조민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표창장은 내가 준 적이 없다. 표창장은 무조건 내가 전결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에서부터 이미 판판이 깨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 문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며느리 삼겠다고 식사까지 같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조민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지금 정경심 교수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 당시 입시 사항을 봐라.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스펙을 추구하던 시대다. 그리고 이 스펙이 있어야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스펙을 모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이걸 입시 비리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런 입시를 둔 자녀가 있다면 동양대 표창장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 정도 되면 지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야 표창장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당시 대학 표창장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가 표창장 1년에 10개밖에 안 나가. 그게 아니고 표창장은 500개, 1000개 아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다 지인들, 동문들이 다 교수인데 야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 쉬운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냐. 동양대가 최성애가 표창장 주는 게 괜찮다. 허용했기 때문에 이거 준 건데 자기가 준 사실을 직원은 기록하고 있는데 본인만 나는 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네. 위증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가 사실 떨어지는 게 표창장을 위조할 때 들어가는 노력보다 표창장 하나 달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운 노력인데 그렇죠. 컴맹인 사람이 그것도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를 갖고 잘 하지도 못하는 지금의 검찰이 의뢰한 사람도 정확하게 표창장 위조를 못하는 거는 범행 동기가 없는데 판사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꽂혔든 간에 중요하게
정황으로 사용됐던 게 부산대 의전원에는 그 표창장을 썼는데 다른 학교 입시에는 안 썼기 때문에 위조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걸 써놓고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다른 곳에 그 입시를 할 때는 안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그렇게 주장해 왔다고. 동양대 의전원에는,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썼던 이유, 그 다음에 안 썼던 이유는 가짜였기 가치가 때문이다. 틀리죠. 이거를 판사가 받아들여서 유죄라고 때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범행에 동기도 없을 뿐더러 지금 검찰이 이미 제출받아간 그 PC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게 받아들여지면요, 사법체계 엄청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 사건이 한명숙 총리 사건입니다. 수사하는 주체가 이 사람을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 표적 수사가 되면 어떤 증거도 조작해요. 증언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유죄를 만들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저의 범죄 사실을 하나 여기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제자가 그 프랑스 국비자 학생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책임자, 기업에서 얘를 데리고 연구했다라고 그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영문으로.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 국비자 학생으로 박사까지 끝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그 친구를 일주일에 만난 게 한 2번밖에 안 되는데 풀타임으로 내 밑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나 스펙을 정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냥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한.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법적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면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전형을 통해서 대학 갔던 사람들은 다 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혀 별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 LCT의 그 조형물 그 박형준 그 일가가 뭐 몇억 뭐 이런 식으로 몇십억 이렇게 그 수주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 원가는 엄밀히 따지면은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뭐가 됐든 그것을 만든 작가의 작품성을 인정해줘가지고 뭐 10억이든 20억이든 하는 것처럼 인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 디테일하게 20시간 했냐 30시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턴이라는 걸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했는가. 담당 교수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면 그 교수의 재량이 그 교수의 선택과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1분 미달을 했으니까 59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사법적으로 재판관이 너 이거 안 돼 유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거는 지탄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그 증거 능력도 뭐 저는 뭐 변호사가 아니고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 진짜로 아예 이쪽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똑같은 기계를 샀다고 하잖아요. 몇 천만 원 되는 기계를 사가지고 똑같이 포렌식을 해보니까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판명이 나왔고 검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속이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재판장한테 내보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 IP 주소 같은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 조작을 같이 한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구비 지급한 내역이 나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그 표창장을 받은 그 봉사활동에 지급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유죄건 중에 하나인데 국가보조금으로 기소된 영어 영재 교육 개발비 그 연구비가 지급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재판은 사실상 무죄. 왜냐하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왜 당신이 이걸 차명으로 했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죄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대개 범죄 혐의가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 9개는 증거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2심 판사가 아무리 몰라도 지금 항소심에 나왔던 그 증거들을 갖고 유죄를 줍니까 이거를. 표창장 건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부분은 사실상 2심에서 거의 대부분 혐의가 벗겨지는 상태. 다 무죄 나올 사안이라고 일단 보거든요. 이제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는 정말 파렴치한 것처럼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연구비까지 1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결제했다라고 보면 이 정도 어떤 일을 하거나 관계에 있으면 굳이 이거를 표창장 위조까지 하면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확인서 같은 경우는 이런 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법원에서 일했던 인턴십 확인서도 다 허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대단히 편향적으로 보고 판단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잘못 알려진 그 봉사활동의 뭐 그건 결제비가 아니고요. 얼마가 아니죠. 예, 봉사활동인데 무슨 거기 결제를 해요. 영어 연구 교재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윤석열은요 사실은 검찰을 나왔지만 조국 장관 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조국 장관은 뭐 이제 뭐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엮어놓기는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사실 무죄에 준하는 표현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게 100% 무죄 나오기 힘들어요. 다 엮어놔서 요거를 불법이라고 하면 법원도 그 법리대로만 따지면 불법이니까라고 처벌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법원 판사들의 재량 중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정도 건으로 예를 들면 뭐 감옥을 산다라든지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벌금이면 벌금. 억울하다고 해도 정경심 교수가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지만 지금처럼 감옥살이를 한다라든지 뭐 중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지금 방송 보는 중에 악플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윤석열 식으로 털면요. 당신 감옥 살아요. 뭘로든지 감옥 산다고. 그 부분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사실은 변호사님? 아니 그쵸? 예. 아니 저는 아니 그런 억울한 사람이 많아야 변호사님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 변호사들아.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털면 정말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사실 사회생활을 20, 30년 하신 분 중에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가지고 7, 80군데 압수수색하고 영장 받아서 덮으면 안 걸릴 사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먼저 안 나온 사람 지성 피부? 그래서 이제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표적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을 뭔가 문제를 삼아야겠다고 검찰이 생각하고 수사를 하면 뭐라도 엮어서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유우성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PD 꽂혀서 간첩을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에서 오는 서류를 다 위조해가지고 검찰에 제시해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총장에 있을 때 떠들썩했었던 몇 개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사모펀드 제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무죄 거의 뭐 99% 무죄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차명 이런 부분들만 약간 논할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온 거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뭐 혐의 없음 뭐 그리고 이제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게 맞는 거니까 거의 뭐 이거 무죄인데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거의 지금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도 원전 비리, 원전 뭐 조작했다라고 대규모 수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 비리가 나오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김학의 건도 있고. 예, 김학의 건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그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유야무야 아무 내용이 없었죠. 거기다가 뭐 떠들썩했죠. 검사 비리, 로비 99만 세트 이것도 뭐 결국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윤석열 씨가 건든 어떤 그 수사는 다 유야무야 아무 내용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있습니다. 역대로 무능한 총장에 가까운 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가 유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1심 재판부하고는 사실 진짜 한 몸이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한 건 다 기각해버리고 판사란 놈이 정경심내 유죄고 난 조국 실효를 그냥 재판 판결문으로 보여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이런 아까 말한 뭐 USB라든지 IP라든지 IP가 왜 중요해? 디지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했어. 그것도 검찰이 한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포렌식을 했는데 IP 주소도 틀려. USB도 이상한 꽂았는데 고장났다고 했는데 고장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최소한 동양대 표창장 건은 무죄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유죄 받아야 될 건수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워낙에 자잘한 것까지 다 걸어놨기 때문에 저것까지 재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건들은 유죄가 난다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들은 다 무죄일 수밖에 없는 게 뭐 표창장 건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건도 결정적인 증언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저는 대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새끼는 진짜. 세상에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들이 마음이 급하겠죠. 조중동 같은 경우 정말로 저기 윤석열 대장주 만들려고 빨고 핥아주고 지금까지 해서 어떻든 간에 야권의 1등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무죄로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 윤석열 씨가 저번에 했던 그런 조국 관련 수사 조중동이 계속 빨아줬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중동이나 윤석열을 좀 똥줄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 그래서 한 정경심 교수님이 한 8개월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이죠. 처음에 6개월, 지금도 한 4개월 가까이 저기 계신 거니까 똑같이 교도소에 있게 콩밥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니까요. 이 수사는 사실상 내가 지시해서 한 거다라고 인정까지 그러니까요. 했어. 공식 석상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2심 판결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판사들이 하는 거 보니까 1심과 중첩되는 것들은 안 받는 상황이고 결정적인 것들은 이제 증인이나 증거를 받아주던데 빨리 결론을 내려서 최소한 윤석열 이자 더군다나 지금 이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나왔던 뭐 USB, IP 이런 증거들 있잖아요.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게 더 괘씸한 거야. 자신들이 조국 내를 때릴 때는 진짜 몇십만 건, 막 백몇십만 건 때렸던 놈들이 그거를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언론 수사 사실 불질러야 된다고 생각해. 심정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악마 가족 만들 때는 동원되고 있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재판에 나오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그렇죠. 아니 검사가 가서 뭐 저기 압수수색 할 때 짜장면 점심 시켰냐? 뭐 짜장면 뭐 시켜 이런 먹었는지 얘기. 김치찌개 시켜 먹었는지 그런 걸 기사까지 내던 사람들이 지금 증거에 적용됐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사 한번 별로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2019년, 20년, 21년에 검찰이 이런 짓을 아직 하고도 버젓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되고 거기에 대장이었던 놈은 대선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명숙 총리 건 10여 년 전의 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건이라고.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나와도 조국과 윤석열은 그러니까 조국과 추미애는 검찰 개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더 박수 받으려면은 최소한 국회의원 몇 명이 붙어가지고 이건 여론화 시키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사실 이렇게 참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터져버리잖아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참. 자기 장모한테 이런 식의 수사를 했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깨끗해졌겠죠.